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규제가 발표가 됐죠.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한 달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은행권이나 뭐 기타 뭐 세무 쪽이나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매나 공매를 하다 보면 항상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그 물건의 하자라든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산들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문제점을 만났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나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는 게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매를 계속 해왔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의 대출 규제와 지금 대출 규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닮아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앞으로의 상황도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투자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선진입을 하고 우리한테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이미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사이트나 거기서 보셨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울의 25개구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있었던 강남 3구와 용산은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25개구의 전구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추석 전후로 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올랐던 마포라든지 성동, 동작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이 묶일 거다라는 생각은 얼추 하고 있었지만 25개구 전역을 다 묶어버릴지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라든지 영향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규제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면서 규제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규제지역은 단기 매도하는 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지역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기 매도 절세하는 혜택을 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기 매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서울 25개구의 모든 지역에서는 단기 매도를 통해서 매매 사업자 절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단기 매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절세가 불가능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그래도 단기 매도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약 77%죠. 비용 공제 후에 그것도 비용 공제가 매매 사업자일 때는 비용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지만 일반 양도세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비용 공제가 되는 것들도 제한이 돼 버리죠.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취등록세 법무사비 그리고 정말 커다란 수리비 정도까지만 되지 매매 사업자로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뭐 이자라든지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공제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서울에서 단기 매도할 거면 77%의 양도세를 낼 걸 각오하고 해라. 그게 아니면 서울에서 단기 매도는 하지 말아라가 이번 규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서울에서 그래도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 서울에서 반드시 단기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
수도권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시지만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죠. 전역이 묶이진 않았고요. 어떤 곳들이 묶였는지 사진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사진. 네. 자, 보시면, 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가려서 그러는데, 자, 경기도에서도 광명, 안양, 동안, 과천, 의왕, 수원시, 장안, 팔달, 영통, 영인, 수지, 분당, 수정구, 중원구, 하남시까지를 이번에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그 묶이지 않은 수도권의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아직도 매매 사업자 단기 매도하는 게 절세 혜택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가령 어디가 있을까요? 고양시부터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수원 권성군 아직 안 묶였고 안산, 군포, 시흥, 안양, 만안, 부천까지는 수도권에서 현재 대출은 막혀 있지만 매매 사업자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단기 매도를 하려면 규제 지역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아파트로 가시거나 아니면 비규제 지역인 수도권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늘 규제가 있기 전에도 9월 7일 날 대출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 아파트의 경매 시장이 상당 부분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요, 기본이 50명씩 들어온다. 라고 체크가 됐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져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가까운 지역,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천안이나 원주 요런 동네는 입찰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멀리 가야만 수익 구간이 나는 곳으로 도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도권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또 발생됩니다. 뭐냐면요. 대출이 안 됩니다. 수도권은 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현금,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뭐 전액 현금 납부할 수 있는 물건으로만 또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경기도나 인천이나 수도권에 있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기본적인 가격이 꽤 상당합니다. 기본 1억 5천부터 2억 가까이 넘어가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투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소액의 지방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서 변화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도전해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지역 내에 물건을 도전하고 싶다 하더라도 난 대출 안 받아도 돼. 한다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2주택부터는 또 8%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주택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자 대출도 이번에 또 막아버렸죠.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를 9월 7일 날 막았다 보니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는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상품들을 지금까지는 또 받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규제 지역에서는 다 막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꽁꽁 막힌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가 꼭 경매나 공매를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규제가 나오니 항상 약간 허탈감이 들고 그리고 뭔가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또 해결 방법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비규제 지역, 수도권이라 해도 비규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금 납부 가능한 물건이라면 빌라나 아파트 도전하셔도 됩니다. 단기 매도 우리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물건 가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방으로 가시되
다만 풍선 효과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부동산 규제책을 냈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규제되지 않은 경기도 광주,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등등등 여기 일대로 경매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과열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천안이나 원주는 조금 이제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경쟁이요 너무 과도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50명, 51명씩 들어온 작은 아파트 비싼 것도 아닌데 그 정도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와 이거는 너무 과열 양상이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자, 세 번째, 실거주자라고 하신다면 서울에 있는 것들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자라고 하신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경매 이럴 때 조금이라도 경쟁을 줄이고 소액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 하나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경매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공매 파트가 있어요. 경매에서도 이 규제를 넘어서서 충분히 단기 매도로 차익을 낼 수 있는 파트가 있고 공매로도 있더라라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한번 공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액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면서 모든 규제를 벗겨나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물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미리 물건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 물건은 신탁공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앞에 보이시죠? 자, 경기도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은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전혀 아니죠.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 단기 매도 절세하는 게 가능하다가 첫 번째. 단 대출은 되지 않는다.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신탁공매 물건이다 보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두천이라는 동네를 떠올리면 아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빌라거든요. 아, 그러면 동두천의 빌라가 또 안 팔릴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안 보겠죠. 그리고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보고 그래서 이 물건은 거의 제일 낮은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저가의 3천만 원까지 유찰이 될 거거든요. 보이시죠? 신탁 공매니까 3천만 원까지 유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액의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금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대출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현금 납부를 해서 이 물건을 가져오고 바로 단기 매도 차익을 낼 수 있겠다. 게다가 이거는 또 공시가 1억 이하의 물건이니 다주택자분들도 얼마든지 단기 매도 차익을 낼 수 있겠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탁공매 물건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자료들이 좀 풍부하지 않고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입찰 경쟁이 줄어드는 감도 있긴 있는데 해당 빌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대기 5층인데요.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층인데 그러면 또 약간 마음이 좀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면 자그마한 주거 단지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길을 건너면 여기에서 보면 1호선 동두천역에서 보산역 해서 밑으로 쭉 동두천 중앙역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거를 이 근처에서 생활하실 때 일자리가 그 위에 있는 동두천 산단이라든지 또 좌측으로 가면 양주에 여러 가지 산단들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가지시는 분들이 동두천으로 넘어오셔서 주거지를 선택하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우리 물건은 3룸입니다.
쓰리룸짜리 물건인데도 3천만 원에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 근처에 나와 있는 빌라 매물도 제가 미리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빌라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싸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해당 빌라에 같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방 3개짜리 컨디션이 앞에 보이는 사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물건, 이 공매 물건은 현재 10년 차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최저가로 나온 게 얼마에 나와 있냐면 5,5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정말 저렴한 금매 수준으로 예를 들면 5천만 원? 네, 만약에 이 물건을 매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3천에 가져와서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도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3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지방 아파트의 소액 아파트를 도전할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경매를 통해서 소액 빌라를 도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신탁 공매라는 특수한 분야까지 공부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지금도 역시나 신탁 공매 시장은 아직까지도 인기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거의 대부분 들어만 보지 실제로 행동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겠네가 아니라 얼마든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오늘은 공매 파트로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경매로도 풀 수 있는 이 규제를 비껴나가는 그리고 단기 매도도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저희 회원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 과감하게 입찰을 하셔가지고 단독 낙찰로 또 낙찰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9월칠 대출 규제 이후로 이 전략으로 무조건 가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미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아내셨죠. 일기 회원님들은 거의 80% 이상이 거의 전부 다 수강 기간 중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제하고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신다면 우리가 경매 투자, 공매 투자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매식 갭 투자 아닙니다. 경매식 갭 투자는 사실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는 전세 금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경매식 갭 투자나 공매식 갭 투자는 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공매 낙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아님, 기존 낙찰받은 서울 빌라도 매매사업자 세제 혜택이 없나요? 지금 매매사업자 세제 혜택은 단기 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로 지금 기존 것도 인정을 소급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니 이 부분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님. 네. 구영희님, 딱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빌라 매도를 9월 말에 매도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조정 지역이 돼버리면서 77%가 되는 게 맞나요? 비교 과세로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매도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어, 저도 알 수 없다 보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 빌라는 단기 매도하실 때 매매 사업자 절세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하면 되죠. 비규제 지역에서 뭐 현금 납부할 수 있는 또는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의 아파트를 해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패닉 상황이 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또 해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탁 공매든 뭐 암리산 공매든 경매든 방법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끈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혼란의 상황이실 텐데 잘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내일 모레죠? 금요일에 오후 8시에 무료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거든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딱지영맨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거기를 통해서만 무료 특강이 진행되니까 미리 들어오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